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라입니다. 바닐라하고 바나나, 바나나하고 바닐라, 이름도 비슷하고 성도 같은 밭이라서 두 개가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은 전혀 연관도 없고요, 아예 과서부터가 달라요. 바나나는 팥초과고 바닐라는 난초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란 있잖아요, 그 붓으로 난치는 거, 걔랑 바닐라랑 친척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닐라하고 바나나하고 무엇보다 다른 게 바로 가격이에요. 바나나는 이제 과일 중에, 전 세계 과일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바닐라는 향신료로 분류되거든요. 향신료 중에 두 번째로 비싸요. 첫 번째는 샤프란인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샤프란 이거 말고요, 네, 붉은 털실 같은 이 샤프란 향신료가 첫 번째로 비싸거든요. 근데 무려 가격이 1kg에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닐라가 1kg에 60만 원이고요. 이렇게 샤프란하고 바닐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적 이제 바닐라가 좀 저렴해 보이는데, 3등인 카다멈이랑 비교해 보면 카다멈이 9만 원이니까 바닐라랑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체감되게 실감나게 제가 말씀해 드리면, 과자 100g에 바닐라 향을 입히기 위해서 바닐라 1g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 딱 1%예요. 그 1% 1g 바닐라 가격이 원가만 600원이에요. 이만큼 바닐라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닐라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맛 중에서도 바닐라 맛이 가장 저렴하고, 쿠키 중에서도 바닐라 맛이 가장 저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닐라 맛이 저렴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사방에 널렸는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예상했듯이 인공적인 합성 바닐라 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우리가 바닐라 향을 가진 제품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바닐라라고 알고 있는 그 향 있잖아요. 그 향은 바닐라 속에 있는 바닐린이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향이에요. 그 바닐린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2007년 일본 학자가 초식동물의 배설물로도 이 바닐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엽기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학자가, 일본 학자가 굉장히 싸게 팔았다는데, 네, 전부 다 산 기업은 없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루악이라고 커피똥 잘 씻어서 먹는데 바닐린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자, 그런데 인공 바닐라 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너무 과도하게만 먹지 않는다면 부작용도 없고요. 그리고 향 자체는 오히려 천연보다 더 진하게 나오고요. 물론 천연 바닐라가 200가지의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 다양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천연 바닐라가 뛰어난데, 단순히 진하기로만 따지면 인공향이 더 진하고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래서 대중성도 더 높고요. 결론적으로 저렴하게 깔끔하고 진한 바닐라 향을 원하신다면 인공적으로 만든 바닐라 향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은은하지만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원하신다면 바닐라 비닐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바닐라 빈을 이용해서 수제 시럽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탈리아식 브런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을 때였는데, 거기에 셰프님이 머스타드 소스 하나도 전부 다 수제로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연히 수제로 만드는 시럽, 퓨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사제품으로 사다 쓰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부끄럽다고 했어야 되나? 충분히 쉽게 수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자재를 직접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바닐라 빈도 실제로 사보고 시나몬도 실제로 사보고 이러면서 이제 수제 시럽을 만들었고요. 퓨레 대신에 이제 청을 이용해서 그렇게 에이드도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향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공향이, 바닐라 향이 더 진해요. 자, 이제 바닐라에 대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좀 변태 같으신 분들만 남으시면 돼요. 유럽 나라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진출을 활발하게 했는데, 그 중에 스페인이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이랑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신료를 봤는데 난생 처음 보고 달콤하고 그리고 꼬투리처럼 길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 향신료를 작은 콩 또는 이제 작은 꼬투리라고 불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스페인어가 바닐라라는 거죠. 당연히 바닐라를 보고 첫눈에 반한 스페인 사람들이 그 바닐라를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와서 재배를 시도했지만, 문제가 잘 자라긴 잘 자랐고 꽃도 폈거든요. 그런데 수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수분을 해야 열매를 맺고 그 바닐라 빈을 얻어서 그 향신료를 만드는 건데,
수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닐라를 수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유일한 매개체가 이 멜리포나라는 벌인데요. 이 벌은 중앙 아메리카밖에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공수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바닐라가 나오는 이 멕시코에서 그 바닐라를 가져다 썼는데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에요. 300년간 저명한 식물학자도 풀지 못한 거를 마다가스카르의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 부르봉 섬이라고, 그게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섬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12살 흑인 노예 에드먼드가 풀었어요. 그래서 그 수분 방법을 12살 흑인 노예의 이름을 따와서 에드먼드 손짓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현재까지도 이 수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분 방법은 넘어갈게요. 여기가 뭐 식물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으시고 생각보다 간편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바닐라가 난이라고 했잖아요. 난치듯이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수분 방법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에드먼드 덕분에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바닐라가 재배되기 시작했고요. 덩달아서 가격도 당연히 저렴해진 거고요. 그렇다면 이 에드먼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현재라면 이 수분을 발견했으면 진짜 굉장한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특허 이런 것도 냈겠죠. 그런데 그때는 에드먼드가 아쉽게도 노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좀 비참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인이 충분히 그 공로를 가로채갈 수 있었지만 가로채가지 않고 에드먼드의 공로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그 에드먼드의 손짓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동상으로도 지어졌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프랑스 정부한테 보상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아쉽게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에드먼드는 알비우스라는 성을 또 가지게 됐고요. 끝까지 궁핍하게 살면서 일자리를 찾다가 이제 보석을 훔쳤다는 죄명으로 10년이라는 구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제서야 바닐라를 수분할 수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고 10년에서 5년으로 감형을 받고 이제 끝까지 궁핍하게 살다가 51의 안타까운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지금 와서는 동상도 있고 바닐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그 이름이고 수분을 발명하고 그 수분을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데 진짜 그 살아생전에 좀 더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